안녕하세요. 책을 봐서 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복스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제가 보면요, 첫 번째 와닿았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섹시해질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실제로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여지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법을 이 책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에 대한 공부를 저는 참고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가 첫 번째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과 함께 북스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킹!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찍 시작하는 거랑 부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복리는 마법입니다. 이 책에 표가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더 긴 기간을 넣은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투자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돈이 굴러가면서 스노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복리의 마법이 있는데, 이 복리의 마법은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산 투자 운용사의 대표인데 혹시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렸을 때, 즉 신생아 때부터 시작해서 선물 대신 계속 사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도 일치하고요. 많은 부자, 경제 전부 다 일찍 시작하는 걸 중요합니다. 현재 2020년 저는 올해 나이가 38입니다. 다행히 아직 반백살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2020년 첫 번째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작은 단계들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총 6주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다 있습니다. 각 주차마다 이 각자의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현상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주차, 그중에 첫 번째 주차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신용카드를 최적화하고 신용을 체크합니다. 자, 신용카드. 많은 책에서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현금 주면요, 현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아픔이 있대요. 그래서 현금을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쓰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주고 다시 현금카드는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된대요, 현금에 비해서.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급적이면 잘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다른 책에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요,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답니다. 그 중에 저자는 캐시백을 가장 추천을 한답니다. 왜냐? 이 캐시백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도 되고 투자해도 되니까 캐시백으로 돈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걸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혜택이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일명 카드 돌려막기가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2-3장 정도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할 때는 제때 결제를 하고, 그리고 기본카드를 오랫동안 보유하랍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협상하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한도도 늘려줄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고요. 그리고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한도를 늘려달라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랍니다. 저는 예전에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총무거든요. 그래서 그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한도가 안 돼가지고 전화해서 한도를 막 늘려놨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 신용등급이 꽤 좋아요. 왜냐? 바로 한도를 많이 늘려놓고 계속 그렇게 쓰다가 갚고 제때 갚았어요. 그걸 반복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 고릴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조건별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입니다. 검색에 맞는 걸 딱 하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장 그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카드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자, 체크카드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신용카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미리미리 다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터당 70원에 한도 무제한, 네, 이걸 쓰는데 1년에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24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데 연회비는 10,000원입니다. 즉 저에게 23만 원이 굉장히 세이브 되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체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카드였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없어요. 왜냐?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사라졌더라고요. 요즘은 한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할인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께 유용한 거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빚이 있다면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먼저 갚을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협상하는 그 대화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전화해서 연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그러면 어떻게 갚을지 끌어올 돈을 체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공적적으로 갚는 게 바로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빚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용 체크를 해보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플 하나 또 소개할게요. 바로 뱅크셀러리라는 어플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이라서 핸드폰에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네, 실행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거 해보니까 일단 등급 보시면 2020년 1월 4일 기준으로 저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자산 제가 생략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오일뱅크를 바꾸면 연 7만 원밖에 할인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일 이 카드 있잖아요. 저는 1년에 24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 주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신용카드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신용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를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신용을 체크해보시고 만약에 빚이 있다면 공적적으로 갚으십시오. 북스킹,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듭니다. 2주차는 바로 올바른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은행 계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출금 계좌 있잖아요. 자주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참고로 이건 이자가 거의 없죠. 저축예금은 이렇게 묶어두는 거 있잖아요. 뭐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저축예금을 통장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입출금 계좌가 수수료를 내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건 모르고요. 정말 이 수수료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무슨 통장이 월급 급여 통장으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걸 몇 개를 탁탁 거니까 바로 수수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뺄 때도 사라졌고 이체도 사라졌고, 그래서 저는 이 입출금 계좌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꼭 해야 됩니다. 이 계좌를 만들 때는 신뢰도 그리고 편의성 서비스까지 고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괜찮은 그 계좌가 뭐가 있냐면 이율이 높고 그리고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 은행도 꼭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인터넷 은행이 2개인가 3개가 있죠. 그걸 꼭 찾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CMA 통장을 만드시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데 사람들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계가 있는데 이 CMA 통장도 꼭 만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2주차는 바로 올바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3주차에는요, 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3주차였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을 기업, 즉 제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걸 특별하게 뭔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 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퇴직연금을 가입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 책을 북스킹 했으니까 제가 꼭 한번 찾아보고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투자라.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연금 또한 마찬가지.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저축을 4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한도는 1,800만 원까지 1년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는 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투자 개설하는 겁니다. 저는 기업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하고 접어놨습니다. 자, 3주차까지 했고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4주차는요, 바로 의식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식적 노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식적 지출이란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돈을 가차없이 줄이고 좋아하는 일은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쪼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의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잘 안 삽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세이브를 하고 저는 책을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책은 정말 무작정 삽니다. 안 읽어도 삽니다. 왜? 저는 책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책 사는 데는 정말 최대한 저는 아끼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인데요. 제가 다음 달 2월 달에도 여행을 한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 쓰라고. 2월 달에 원래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스케줄 해보니까 그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지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돈을 줄이고 좋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의식적 지출을 여러분들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식적 지출을 계획하려면 4가지를 일단 파악해야 됩니다. 자, 고정비, 그리고 투자, 저축, 용돈, 이 4가지를 갖다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 즉 관리비, 그리고 제 사무실, 그리고 우리 회비, 그리고 자동차 관리비 등등 이렇게 쭉 해보니까 고정비용이 약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투자하는 거, 제 그 보험 및 저축형 보험 뭐 등등 쭉 해보니까 투자하는 그런 게 있고요. 요 저축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 쭉 미리 다 체크해두고요. 나머지 돈을 제 그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고 저는 용돈 삼아서 좋아하는 책을 막 씁니다. 왜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또 약간 더 목돈, 용돈 중에 남은 비용들을 남겨서 여행을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의식적 지출인데요. 이 의식적 지출을 할 때는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왜냐? 여러분 용돈 있으면 막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범주를 미리미리 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료품 구입에 $200, 그리고 외식에 $150, 그리고 문화생활에 $60를 미리미리 이 봉투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심리적 계좌가 있습니다. 심리적 계좌. 즉 돈이 따로따로 봉투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봉투를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봉투는 요 비용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소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봉투가 비면 옆으로는 옮길 수 있지만 더 이상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가상의 계좌, 심리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는 게 좋고,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 계획이 잘 안 되면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심리적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저축을 왕창 하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하는 힘, 즉 졸구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 봉투 시스템과 의식적 지출 계획을 갖다가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 배분으로 처음에는 용돈을 조금 키우고 서서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의식적 지출을 하는 게 바로 4주차였습니다. 북스킹!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5주차는요, 새로운 인프라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자, 앞서 2주, 3주, 4주차에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즉 현금 흐름 자동화를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번 할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만 해두면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봉투 시스템도 자동으로 다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계좌와 계좌를 연결해 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이 수입 날짜에 맞춰서 배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급이 들어왔어요. 자, 월급이 100%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100%가 들어오면 기업 퇴직연금 아까 만들어라 그랬죠. 바로 뺍니다. 몇 프로. 요건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 입출금 계좌에서 바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100%까지는 아닌데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자동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찮은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카드값 나가는 날짜랑 그리고 뭐 보험 나가는 날짜들을 다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계좌별로 다 흩어놨어요. 이게 다 자동으로 됩니다. 막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동화가 되고 나니까 앞에서 봤죠. 신용등급이 1등급이잖아요. 왜냐? 바로 이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자동으로 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연체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못 벌면 연체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일이 없어서 이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75% 정도는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주차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제 부자가 되는 법 마지막 6주차입니다. 6주차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투자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저축하면 된다. 그리고 뭐 연금 정도만 살짝 정도 알았지 이 좀 디테일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전문가는요 허상이랍니다. 원숭이가 뭐 이렇게 찍는 거랑 거의 뭐 비등비등 아니 더 못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 투자에는요 복잡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얻어 걸리는 즉 유리한 데이터만 보여주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허상이 있지 이 경제에서는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뭐 이란이 미사일 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별 큰 연관성이 없는지 올해는 갑자기 쭉 올라왔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주식, 채권. 전 채권을 몰랐어요. 그 국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자산에 해당되고 디테일한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뭐 향후 뭐 몇 개월 안에 쓸 것만 보유하고요. 나머지는 투자하는 게 좋고 그리고 펀드, 인덱스 펀드는 주식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살 수 있대요. 코스닥 200, 코스피 중에 뭐 200개를 갖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인덱스 펀드까지 쭉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연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은퇴 시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초반에 즉 제가 은퇴가 35년이 남았을 때는 성장주와 배당주에 한 70%를 투자하고요. 채권, 안전자산에는 한 15% 정도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점점 은퇴에 맞춰지면요, 나머지 위험자산들은 줄여나가고 안전자산을 늘려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이거 뭔지도 몰랐어요. DTF?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정말 이 책에서 나머지 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DTF에 가입해서 자동 시스템을 갖다가 여기 계속 투자를 하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원래 나왔던 건데 10년 전에 이대로 한 사람들이 그 증언 같은 이야기들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있어요. 정말 잘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 주가가요, 미국 주가죠. 미국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0년 전부터 TDF에 가입했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물론 우리나라에는 찾아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주요 운용사에서 그 DTF, 타겟 데이트 펀드가 수익률이 조금 낮대요. 왜냐하면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주가가 조금 안 좋았죠. 다른 말로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갔지만 그 1, 2년 정도는 네, 약간 기우랍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중에는 경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디폴트 상품으로 DTF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3년 지금 정도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해서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앞으로 DTF에 한번 가입을 해보려고 제가 아까 그 기업연금이랑 DTF랑 그걸 갖다가 저도 한번 상담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6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작은 단계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제가 6개로 했지만 이 책에는 와, 네, 접힌 거 안 보이죠? 정말 많이 접어놨어요. 저는 경알못입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각자의 그 디테일한 단계들을 하다 보면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6주차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최적화시킵시오. 그리고 제가 어플 알려드렸죠? 카드 골라, 그리고 뱅크 샐러리 이런 걸 이용하시고요. 2주차는 올바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3주차는 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투자 개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의식적 지출. 네, 좋아하는 일에는 가감히 사용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은 네,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5주차 새로운 인프라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연결시켜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네, 그 투자인데요. 이 책에서 투자하는 가장 최우선은 그 타겟 데이트 펀드 TDF,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음으로 또 추천하는 게 바로 인덱스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지금 현재 빚을 공적적으로 네, 갚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갚아서 빚부터 다 해결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자산을 한번 배분해 볼 계획입니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올해 2020년에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시고 실제로 10년 뒤에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이 책을 보기를 잘했다. 즉 약 2만 원을 투자해서 한 2억을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경제 서적도 가급적이면 북스킹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부자 되시고,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